안녕하십니까. 첫눈에 팀 시연 영상을 제작하게 된 1학번 정종현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요리형 코딩 언어 개발로서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서비스들의 모호한 표현, 비정형적 정보, 텍스트 코딩의 접근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 전 랜딩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로그인 전 랜딩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회원가입을 하실 수도 있고 잊어버린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실 수 있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만들어둔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메인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메인 페이지에서는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필요한 블록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블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료 블록입니다. 재료 블록은 반드시 재료 블록 카테고리에 맨 위쪽에 있는 재료 계량 블록에 넣어야만 동작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블록 이음새인 렌더러를 커스텀하여 시각적으로 유저가 명확하게 구분하게끔 설계하였습니다. 재료 계량 블록엔 인트형 자료만 입력하게 설계하였으며 단위를 드롭다운 형태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크게 고체, 액체, 기름, 가루 형태로 분류하였고 이는 추후에 나올 동작 블록들이 문법에 의해 이러한 재료의 분류를 블록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재료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재료 합치기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은 재료를 여러 가지 2개 이상, 3개 이상 쓰는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료를 연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블록입니다. 두 번째는 메인 요리 동작 블록입니다. 요리의 메인 동작을 나타내는 블록들로 각 블록마다 재료의 형태에 따라 어떤 재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개 이상의 재료가 필요하다 등등의 문법을 자세히 구현해둔 블록입니다. 만약 문법이 어긋나는 블록을 연결하려고 할 시 유저에게 우측 하단 토스트 문자로 바로 알려줄 수 있게 개발하였습니다. 동작의 순서는 입출력 단자를 위해 위아래로 그리고 내부 입력한 단자를 받을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재료 준비 동작 블록입니다. 블록에는 입력칸과 출력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입력칸에는 매번 손질을 하지 않은 재료만을 입력할 순 없기에 재료를 손질하는 전처리 동작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인 요리 동작 블록은 스테이트먼트적이라고 한다면 재료 준비 동작 블록은 밸류 값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블록의 입출력 단자가 좌우로 나 있어 손질되지 않은 재료들을 입력값으로 받고 메인 요리 동작 블록과 같은 문법적 처리를 하되 추후에 입력값이 될 수 있게 설계하여 메인 요리 동작 블록과 차이점을 두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 제어 블록입니다. if문, for문, while문, 요리 시작과 완료, 컨티뉴와 브레이크 등 요리 레시피를 작성하는 도중에 필요할 만한 요소를 접목시켜 구현하였습니다. 단순 반복을 해야 하는데 해당 블록이 없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해당 블록들도 같이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이미지는 그러한 구조를 따라서 만든 임의적으로 만든 레시피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록들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레시피를 유저별로 저장 및 불러오기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지만 단순히 레시피 제목만으로 구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NS 태그 기능을 접목시켰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시피 저장 팝업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반드시 제목과 태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레시피 제목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태그를 통해서 분류를 시킨 다음에 그 태그에 해당하는 레시피를 사전식으로 나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시피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르기 블록은 고체만 자를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섞기 블록은 재료 2개 이상이 필요하게끔 설계하였습니다. 볶기 블록은 기름이 필요하고 액체는 넣을 수 없게끔 설계하였습니다. 끓이기 블록은 액체가 필요하게끔 설계하였습니다. 그 외에 문법적으로 어긋나는 상황을 야기하게 블럭을 결합하게 된다면 보이는 바와 같이 토스트 문자로 유저에게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설계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와의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존의 비슷한 서비스에는 스크래치와 패스트푸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아이들 및 코딩 입문자에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복잡한 코딩의 진입 장벽을 낮추게 설계가 되었고, 패스트푸드는 요리 레시피 자동 생성을 원하는 유저에게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 접근을 제공하며 요리 레시피 자동화 및 구조화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스크래치의 블록을 패스트푸드의 코딩의 요리에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를 동시에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예외 상황 처리를 하여 이를 시각화시켜 유저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서비스화하여 기존의 서비스들과 차이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보이시는 표는 그러한 상황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제 시연을 하기에 앞서 텍스트 레시피에 대해와 그 다음에 저희 블록 셰프로 구현한 레시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존 텍스트 레시피는 보이는 바와 같이 재료와 조리 방법을 장황하게 나열만 하고 모호한 표현이 많이 쓰이며 코딩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초보자들의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블록 레시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보이는 바와 같이 한눈에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명확한 지시사항을 알 수가 있고 단계별 시각화를 통해서 각 조리 단계를 블록으로 구성하여 전체 요리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오류 제어 및 피드백을 알 수 있게 하며 유연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자료로 의한 발표는 모두 끝이 났고요. 직접 시연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김치라면 레시피를 설계를 할 것입니다. 김치라면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김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면에 끓이기 위한 라면 사리, 그 다음에 라면 스프, 그 다음에 물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료 블럭들은 단일적으로 쓰일 수가 없고 재료 계량 블럭에 들어가야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재료 계량 블럭 4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리 시작을 알리는 요리 시작 블럭을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이기 위해선 일단 물을 끓여야 하기에 메인 요리 동작 블럭에 끓이기라는 블럭을 이렇게 들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400ml 정도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잘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 시작에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황에 따라서 일단 3분 정도 끓여주고 그 상황에서 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라면을 끓일 수가 없기에 이렇게 동작 제어를 할 수 있는 블럭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에 맞게 재료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넣기를 3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치는 약 120g 정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라면 사리와 라면 스프는 각각 하나씩 준비해서 라면 스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라면 사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근데 김치를 그냥 통으로 넣긴 좀 그러니까 재료 손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블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료 손질을 하여 전처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료들을 이렇게 동작 제어 안에 넣게 되면은 끓었을 상황에 이렇게 재료들을 넣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물에 대해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종료하기를 넣어주게 됩니다. 비로소 요리가 완료되었기에 요리 완료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저희는 김치라면에 대한 레시피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상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